금투세 유예하는 걸로 해서 단독 기사가 실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일날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날 내년부터 시행되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1.04% 정도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냐 폐지하거나 혹은 유예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 갖고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대만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금투세 도입하고 그 한 달 만에 40%가 주가가 폭락했고, 일본도 금투세 도입하고 60% 한 달에 빠졌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섭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가 주식 투자해서 소득이 나든 말든 일단 거래세는 0.18% 빼고 그 다음에 수익 나면은 거기다 또 세금을 내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거래세도 내고 금투세를 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투자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면 금투세는 안 내도 되고, 아니 그러면 법인으로 투자하지 누가 개인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많이 알려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수영 작가입니다. 그 2분기 증시뿐만 아니고 하반기를 통틀어 갖고 결국은 이제 이 금투세 문제가 시장을 크게 좀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요거 자료 한번 보시면 서울경제에서 이제 단독으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대신에 금투세 이제 유예하는 걸로 해서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기재부 소속의 이제 복수의 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다 하는 이제 그 단독 기사가 4월 24일 날 실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되면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날 이거 금투세가 좀 이제 유예되는구나. 워낙 이제 총선 때 또 핫 이슈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슈라 갖고 민주당이 좀 이제 물러서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 당일 날 이제 코스닥 지수, 특히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서 이제 제가 코스닥을 위주로 갖고 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투자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 참여가 많은 시장이 코스닥이니까 이제 코스닥 갖고 왔는데, 그 당일 날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 862.23, 16.79포인트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날 4월 25일 날 이제 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 유예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년부터 시행되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당일 날 이제 좋은 분위기 다 꺾이고 마이너스 한 1%, 1.04% 정도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했었는데, 그 하기 하루 전에 5월 8일 날 이제 주식시장 장중에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다 하는 루머가 돌아갔고, 그 전날 5월 8일이 그때 미국장이 되게 안 좋게 이제 끝난 날이었는데, 이제 장중에 약세로 시작했다가 플러스 나서 끝났거든요. 이제 플러스 1.16포인트, 0.13% 플러스 나서 827.42로 끝났다가, 그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 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5월 10일 날 민주당이 다시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돼야 된다. 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금투세가 폐지 안 되고 가면 주가가 크게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공포를 과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갖고 그날 또 바로 0.7%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 시장이 빠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냐,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혹은 유예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 갖고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뭐 이사 hun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5월 한 말일 정도 되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해서 그때부터 뭐 얘기 또 막 하고, 그게 하반기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일단 이제 25년 1월 1일 되기 전에 지금 내가 이제 이익이 나 있던 거는 한번 팔고 가야 세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만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금투세 도입하고 그 한 달 만에 40%가 주가가 폭락했고, 일본도 금투세 도입하고 60% 한 달에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섭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증시라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금투세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 이슈에 따라 갖고 좀 증시는 좀 등락을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미국 증시라든지 뭐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해외 증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제 금투세 이슈가 증시 전반을 좀 좌우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해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아요. 이제 뭐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최근에 중국까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만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뭐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이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그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게 사실은 그 뒤에 이제 그 금투업계들이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의 이제 주요 뭐 이사들로 다 이제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투업계에서 작업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PBR 뭐 저 PBR 이런 거 이제 올리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그게 당연히 걔네들 금투업계들이 주로 갖고 있던 주식들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전혀 이제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다 시간 지나갔고 밸류업 관련해 갖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제 속빈 강정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금투업계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거지 개인 투자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의 상승이나 뭐 한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참가하던 그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느끼고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결국 이제 주가가 별로 지지부진한. 우리가 사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증시 이런 거 올라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3,000원 넘어서도 훨씬 옛날에 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00 못 넘고 지금 계속 뭐 2,700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지부진한 거는 결국은 그 여의도의 이제 금융 카르텔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증시 부양하는 뭐 이런 정책에 전혀 발맞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아주경제에서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이제 국회에 발묶인 밸류업 금투세에서 저 금투업계 딜을 지금 민주당 쪽이 봐주고 있으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뭐 주가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가지고 선거에 불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게 4월 28일 날 기사를 보면 이달 들어서 주식 거래 대금이 12%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밸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투세 문제도 빨리빨리 민주당 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진절머리 내면서 이제 한국 시장 떠나갖고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젊은 애들은 코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돈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거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이제 이달 들어서 4월 26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원인데 이게 3월 달보다 12%가 준 거고요. 1년 전인 23년 4월과 비교하면은 23%가 무려 감소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감소폭이 더 두드러져 갖고 지난달보다 19%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11% 줄었을 때 코스닥은 19%가 준 거니까 이게 다 금투세 얘기가 지금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이제 지금 탈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요. 민주당 정치병자들이 자기 재산을 갉아먹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옳겠지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이런 입지에 따라 갖고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이제 이 금투세를 도입에 찬성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물을 흐리는 주식 투자하는 정치병자들이 빨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계속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부자 감세를 해갖고 세금을 줄이냐. 안 그래도 지금 세금 쓸 일이 많은데 국민당 25만 원씩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민주당 이제 방침이 그렇잖아요.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세금이 필요한데 아니 그럼 금투세 갖고 세금 더 걷어갖고 25만 원씩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뚜렷이 보이듯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도입 안 해도 지금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지금 거래가 한 20% 가까이 지금 줄었다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 갖고 지금 이제 금투세 예상 세수가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1년에 1조 3천억 거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봤을 때 지금 한 해에 거치는 거래세가 대략 한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주가가 좋을 때는 이제 또 많이 걷고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면 좀 많이 줄고 이제 시장 따라서 많이 거래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2020년 그 코로나 버블 때 제일 이제 화랑일 때는 거의 한 14조 가까이 거쳤었고요. 거래세가 작년은 아마 6조, 7조 그 사이로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평균 잡아서 한 8조 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금투세 얘기만 나와도 시행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금투세 지금 할지 모른다는 얘기만 나와도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갖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 지금 거래가 줄었어요. 그럼 뭐 20% 거래가 줄었으니까 거래세가
20%덜 거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투세 도입되게 된다고 하면 최소로 잡아도 30%는 거래가 줄 걸로 봐야 될 텐데 8조 원에 30% 세금이 줄면 그게 8조 원 곱하기 30% 하면 2조 4천억입니다. 아까 금투세 도입하면 얼마 더 걷는다 그랬죠? 1조 3천억이잖아요. 1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 빼면 오히려 통할해서 세수는 1조 1천억이 감소해요. 이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미친 짓을 한다고 지금 주가가 못 간다니까요. 3,000원 넘어갔어야 될 주식이 지금 2,700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미국장은 잘 가는데 한국장은 계속 이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투세 해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괴롭힐 궁리만 하니까 지금 다 미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심지어는 지금 요새 중국도 왕창 오르는데 중국까지 왜 한국 주식 투자하겠냐고. 이게 이제 아까 그 30% 최소로 줄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대만 사례를 요새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대만의 경우에는 그 금투세 도입한 첫 해에 거래재가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8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30% 준다고 한 거는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을 많이 봐줘서 최소한도로 얘기한 거고, 만약에 80%가 준다, 대만처럼,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88이 64에서 6조 4천억 주는 거예요. 1조 3천억 세수 더 거들라 하다가 6조 4천억이면은 얼마야? 5조 1천억이 세수가 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금투세는 이제 개인 투자자 감세가 아니고 사모펀드들의 세율을 줄여주는 거다. 사모펀드, 그러니까 펀드의 세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나잖아요. 그럼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은 비과세였다가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 돼서 분류과세가 되는 쪽으로 이제 지금 만약에 금투세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바뀌는데 펀드도 똑같습니다. 펀드에서 이제 배당금의 이제 그 형태로 분배금이라는 걸 지급해요. 그 분배금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 돼서 종합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펀드를 환매해서 발생하는 이 환매 차익, 그러니까 이제 주식 매매 차익 같은 그런 펀드 환매 차익의 경우에는 금투세로 분류가 되어갖고 분류과세가 되거든요. 그 분류과세가 되면은 지금 22%, 27.5% 단일세율이니까 22% 적용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옛날에 이제 사모펀드 가입했던 이제 진짜 부자들은 다 종합과세에서 49.5% 내다가 이게 이제 22% 세금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그 사모펀드들 가입하신 분들의 그 세금 줄어드는 폭도 추가로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세수가 주니까. 그 변경에 따른 세수 감소분도 고려하면 이게 금액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에요. 첫 번째로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부자들,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그 이제 초고액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반면에 서민들은 없는 세금, 중산층 없는 세금들이 생기는 거니까 중산층은 증세하고, 그 다음에 고액자산가들은 감세하는, 이거 이제 조세의 정의에 뭐 명백히 어긋나는 그런 이제 처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이 준다니까요. 지금 금투세 도입하기 전에 도입한다는 얘기만 해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말라서 세금이 줄어요. 자꾸 이제 뭐 진성준 의원이 뭐 대만은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다든지 가봐야 한다든지 시행하면은 안 떨어질 수 있다는데, 시행해갖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행했는데 하기 전에 미리 다 떨어져갖고 그래서 막상 이제 이 시행하면은 이제 악재에 속면 이래가지고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금투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한다는 걸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빠진 거면, 그러면 금투세 도입한 것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는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거 진짜 뭐 이거를 정파적으로 나눠갖고 이제 뭐 마치 정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조세정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세정의도 하도 안 맞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다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재산을 사모펀드들의 이제 로비를 받은 민주당이 그 사모펀드들한테 우리들의 세금을 걷어갖고 걔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지금 작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이게 당연히 한 목소리로 저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5월 30일에 그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투영 정의정 대표님께서 주도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모여갖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요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이제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정책 쪽에 있었는데, 그때 망친 게 부동산 법을 망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2+2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나는 그런 악법들을 쏟아내서 그게 이제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뭐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뭐 하여튼 사회적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그 부동산 관련 이제 세법을 담당했었던 의원 중에 한 분이 진성주 의원인데 지금 이제 부동산을 이어갖고 이제 증시를 망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세법은 이게 되게 좀 예민해갖고 이게 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디테일 어떻게 적용하는가 따라갖고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갖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처음에 의도치 않았던 이제 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하는 붐이 되게 크게 불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에서 혜택이 가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제 좀 이념적 지향을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때도 행정부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이제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밀어붙여 갖고 지금 그때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이제 뭐 세금 있는 곳에 뭐 소득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득은 개인 소득이든 법인 소득이든 다 동일하게 세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명백하게 개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유리합니다.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금투세가 3억 미만이면 22%, 3억 이상이면 27.5%인데 법인으로 투자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면 법인세를 내면 돼요. 금투세는 이제 안 내도 되고 그러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제 2억까지는 9.9% 지방소득세 포함해갖고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니까 21% 가까이 되겠죠? 이제 대충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인으로 투자하지 누가 개인으로 투자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도 내고 플러스해서 금투세를 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주식 투자해서 소득이 나든 말든 일단 거래세는 올해는 0.18%, 내년 0.15%입니다. 0.18% 빼고 0.15% 빼고 그 다음에 수익 나면은 거기다 또 세금을 내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세는 다 비용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법인은 내거든요. 그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좌 이런 걸 해서 이제 주식 투자 실력 올리면 배워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런 강좌도 있잖아요. 그런 강좌 같은 거 구입해갖고 할 때 그게 사실은 다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다 공제가 되는데 개인은 공제 안 된단 말입니다. 아, 그 누가 개인으로 투자하겠습니까? 법인 투자하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 내가 주식 투자는 하고 싶고 금투세 부담은 너무 과하고 하니 결국에는 법인을 통한 투자 열풍이 되게 좀 많이 불 거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 게다가 또 이제 이 원천징수 하잖아요. 개인은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천징수 하는 그 금융기관은 개인이 하나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뭐 250만 원 이제 공제해 준다는 그 공제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지정했는데 내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안 된다. 원천징수하고 금투세는 안 맞기 때문에 법인세처럼 법인 같은 경우 사물이 그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신고할 때 각종 경비 다 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5천만 원 공제했으면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 다 통틀어 갖고 이렇게 5천만 원 해서 자기가 신고해서 내니까 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에서는 이제 이 금투세가 도입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이제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게 금투세가 도저히 안 맞다. 아까 말씀드린 한 금융사만 이제 5천만 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 하나만 거래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내가 주로 여기 주식 거래 많이 하니까 나는 그 계좌 하나 다 몰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돈을 다 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겠다 신청했을 때 보험사에 내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변액연금 보험을 든 게 있어요. 그 변액연금 보험에 당연히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식에서 이득 발생하면 그거는 금투세 대상이거든요. 그건 하나도 공제를 못 받는다고. 은행 하나, 증권 하나, 보험 하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나예요. 그건 미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금투세가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뭐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건보료 이제 과세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맞을 겁니다. 같은 금융소득이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2%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거든요. 실제로는 30%. 그 다음에 27.5면은 플러스 8에서 실제로는 35.5%예요. 법인에서 주식 투자해갖고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부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금투세가 만약에 계속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 주식 투자를 해갖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아마 좀 법인 설립을 좀 이제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죠. 예, 피해자고 이제 1,000만, 2,000만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떠날 거예요. 1,000만, 2,000만 내가 하면 그 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받으려면 따로 이제 내년 5월에 신청을 해서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돈이 7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이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마침 내가 사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니었다 하면은 잘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 5월 달에 익년 5월 달에 이제 그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서 그러면은 그 돈이 7월 10일 날 국세청에서 내 은행 계좌로 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익 난 거에서 그 내 돈인데 그거 돌려받는데 그러면은 1년 6개월 걸리는 거니까. 아니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세금 신고하는 거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그거 아마 뭐 웬만한 분들은 세무사 쓰셔야 될 건데 그 세무사 쓰면 그거 그냥 해주나요? 또 그것도 다 돈 드는데 아이고 그 세금 몇 푼 돌려받으려고 그거 기다렸다가 1년 반 기다렸다가 세무서 신고해갖고 돌려받고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그 시간에 비트코인 배워갖고 비트코인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뭐 구찌 늘려갖고 부동산 투자하든지 해야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의 사다리를 약간 그렇습니다. 예. 잘라내는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1월 달에 증시 관련해서 이제 국민과의 이제 대화할 때 기회의 사다리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금투세 도입은 그 기회 사다리를 이제 정면으로 걷어차는 뭐저 서민 새끼들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주식 투자를 해갖고 돈 벌 생각을 해 이 새끼들이 근로 노동 열심히 하고 혹시 돈 남으면 예금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얘기. 아니 그 진성준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로소득이 왜 가세 안 하냐고. 신성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30% 세율도 물리고 하는데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주식 투자해서 번 불로소득에 대해 갖고 세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거래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세법이나 징수 체계가 이게 전산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때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자기들이 소득을 신고하고 내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 혹시 이제 국세청에서 국민들 못 믿어갖고 저 새끼들이 세금 신고할 때 누락해갖고 탈세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에서 이제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알아서 떼가고 은행에서 적금 만기돼서 찾으러 갔을 때 이자 소득세 알아서 미리 떼가고 그걸로 이제 납부하는 그런 원천징수 체제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세제는 다 그때 만들었던 그런 다 이제 후진적인.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세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거 하려면은 저 새끼 주식해갖고 돈 벌어놓고는 이제 국세청에 신고 안 하고 그걸 꼭 할지 모른다 이런 의심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0.3% 증권사에서 딱 떼갖고 세무서에 딱딱 바치면 징세의 편이 세금 쉽게 거둘 수 있고 세무서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는데 원래 세금이 있어야 될 거를 그거를 이제 징세의 편의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국민들을 안 믿어갖고 대신에 거래세를 걷고 있었던 거거든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거래세를 아예 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해서 과세 논의를 시작해야 앞뒤가 맞는데 지금 거래세를 못 없애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25년 되면은 거래세는 제로예요. 우리가 편의상 거래세 하는데 거래할 때 세금이 붙지만 그거 거래세가 아니고 그 0.15%는 거래소 쪽에서 나가는 0.15%는 농어촌 특별세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주식 투자해갖고 발생한 세금을 한 해 한 8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래소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 거는 0.15% 농특세가 있고 코스닥 시장은 농특세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거래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지거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8조면 4조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갖고 그 냈던 세금의 한 절반 4조 원 정도는 농어촌의 그 정치단체들 농사는 별로 짓지도 않고 맨날 여의도 앞에 가서 데모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폐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세 0.15%를 없애지도 않고 근데 여기다가 금투세를 얹으니 이거는 아니 개인 투자자들만 개호구로 하는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갖고 자꾸 정치병자 짓 해서 그래요. 아니, 민주당 찍었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찬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하지만, 통합적으로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 찍을 거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국민들을 착취하고 괄취하는 이 법안을 내놨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지만 내가 민주당원이고 앞으로도 민주당 계속 찍을 거지만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회초리를 들어야죠. 여기 중국 증시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올해 초만 해도 홍콩 H지수, ELS 사고 나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10조를 물어줘야 된다 마음에 했었는데 다행히게도 지금 대략 한 4월 중순부터 지금 보시듯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한 30%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 중국은 지금 이제 증시 부양 정책을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국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공매도 하는 애들 이제 다 잡아갖고 공매도 못하게 실제로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금지 말만 돼 있고 실제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중국은 지금 다 공매도 금지돼 있어요. 공매도 못하게 아예 주식을 못 빌리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더해갖고 배당에 대해갖고 우리도 밸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그나마 좀 영향가 있는 게 이제 배당 소득 종합과세 하던 거를 이제 분리과세 하는 거 검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은 지금 분리과세 하고 있던 그게 한 10% 정도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었는데 그거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30% 올랐어요, 중국은. 말로만 안 하고 실천을 하니까. 우리는 밸류 프로그램 님이 말만 하고 기껏 나온 거 보니까 한심하고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거 뭐 검토세 폐지도 그렇고 껌껌이 반대하고 거기에 민주당 정치병자들이 같이 동원돼 갖고 지금 거기에 힘 실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이 금투세 문제만 빨리 폐지되는 걸로 결정이 나도 주가 바로 3천이에요. 진짜로.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이익 조금만 나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일단 빼고 본다니까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래대금 지금 확 줄어들잖아요. 이게 4월달 그래서 그런데 5월 들어서 지금 더 그렇습니다. 거래가 완전 말라붙었어요. 거래가 안 받쳐주니까 전날 미국 증시 많이 오르고 끝나갔고 아침에 이제 우리 장 시작했을 때 막 떴다가 오후 되면은 슬슬슬슬 밀려요. 아, 이거 금투세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수익화해갖고 현금 빼니까 그렇다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좀 시급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를 주식을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정상적인 시장인데 아니 금투세 이거 할까 말까 진성준이 하루 얘기하면 주가 폭락하고 아니 무슨 증시가 있다고 합니까? 아, 답답합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항상 한 10%에서 한 30% 정도 현금을 포트에서 항상 이제 갖고 있는 이거는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면 제일 못하는 게 증권 계좌에 이제 현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일단 있으면 뭐든지 자꾸 사야 그래서 100% 다 채워놔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이제 좀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데 그 10%에 30%를 남겨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증시라는 큰 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악재 같은 돌발 악재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길게 보면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출렁출렁하고 있는 게 증시 전체를 좌우하는 폭락하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최근에 하이브 가 이제 미의진 사태 때문에 주가 폭락이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는 이제 제가 그 포스코 그 홀딩스 제도 갖고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흰남노 태풍 와갖고 그때 이제 공장이 셧다운되고 하면서 이제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1, 4분기 적자 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때가 21만 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절호의 매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절호의 매수기는 내가 아는데 돈이 없으면 활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략 한 10에서 한 30% 정도는 이제 보유하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도 있고 하니까 뭐 현금 비중은 한 20% 이상 갖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피터 린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셔널 프레스라고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 하셨던 이제 그 유명한 영상에서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항상 무섭고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일은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사태가 심각해져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심각해져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항상 이제 10에서 30%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쓰면 되고요. 그 사실 자체, 중동 전쟁, 그 사실 자체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되고 다 집어치우고 좋은 회사를 소유하거나 전환하는 기업들을 소유하십시오. 그것들을 잘 공부하면 모두 다 잘 풀릴 것입니다.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밤에 잠 못 이루고 막 다우 보고 나스닥 보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최소 기간 3년이다. 3년 이상 내가 이 주식하고 같이 갈 거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3년 안에 뭐 일어나는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일일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나서 이 주식을 되게 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확보했던 현금을 갖고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사서 현금 비중이 줄었으면 다시 좀 늘려야 될 거잖아요. 내가 사서 맞아가지고 주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그때 좀 팔아갖고 다시 이제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개별적인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회사입니다. 기업. 어떤 주식을 당신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장세는 사실은 좀 부차적이에요. 21년 한 여름 정도에 아마 우리 정시가 이제 좀 고점을 쳤던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제일 좀 핫했던 주식이 BBIG라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었잖아요. 그 게임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가 있었는데 NC소프트가 20년 그 코로나 장세 한참 좋을 때 주가가 100만 원을 넘겼었습니다. 시총이 이제 20조까지 갔었고요. 근데 지금 그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냐? 최근에 보니까 20만 원 깼더라고요. 시총이 4조 원 됐고 5분의 1토막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5분의 1토막 난 게 증시 장세 때문에 5분의 1토막 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3,300 하던 게 지금 2,700 하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대략 한 20% 정도 빠진 게 불과한데 NC소프트는 5분의 1토막 됐단 말입니다. 그 20년, 21년 쭉 한참 올라갈 때 그때 내가 NC소프트 투자하고 NC소프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제 들여다보셨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리니지 문양 사건이라고 리니지에서 고객들을 일종의 좀 사기를 쳐갖고 그 고객이 빡쳐서 그 NC소프트 사옥 그 주차장에 이제 트럭을 갖고 가서 이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막아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21년도 이때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주가가 지금보다 엄청 높아서 그때 한 7, 80만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진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이 뭐 대내외적인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따라 갖고 종합주가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21년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NC소프트라는 그 게임 회사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이제 민심 위반 같은 것들이 그때 이제 눈여겨봤으면 다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나는 빠져나왔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접근했어야 되는 거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면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21년 그 고점 당시에 에코프로가 고점 칠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그때 15만 원이었습니다. 3,300일 때. 3,300일 때 15만 원 주고 그 액분전입니다. 지금 5분의 1 액분전 해서 지금 10만 원 밑인데 액분전으로 해서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때 15만 원이었어요. 그때 고점 3,300포인트 고점 찍을 때 고점 찍을 때 내가 재수 없게 15만 원 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게 주가가 떨어져서 15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었어요. 6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내가 투자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코프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하고 이제 맞물려 갖고 실적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성장하고 좋아지고 하면서 한때는 150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간 거니까 10배 오른 거고 지금 5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3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고점에 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수 고점을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별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에 사소한 일을 상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숙제를 하지 않고 변동성을 감내할 담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식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의 현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고 파악하고 해서 그 방향성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안목을 기르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까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얘기하는 숙제라는 거고요. 그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변동성을 감내할 담력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에코프로가 최고점 15만 하다가 6만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변동성이잖아요.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변동성을 역으로 6만 원 갔을 때 내가 지를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15만에서 6만 원 됐다고 하더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15만 원 사서 6만 원 물려갖고 아 이거 나 인생 조졌다 빠따시 이제 원망하고 이럴 거면 주식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금이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준 종목들은 제가 5년, 6년, 7년째 보유한 종목들입니다. 5일, 6일, 7일 동안 보유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일, 6일, 7일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펀드멘탈이나 이 회사의 미래나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차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중동 이제 전쟁 향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 기업의 이익 성장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과실을 내가 먹는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기한 자체가 타임라인 자체가 시야 자체가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5년, 6년, 7년이라잖아요.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워렌 버핏은 10년이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최소 기간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이 기업의 펀드멘탈,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3년 참을 각오를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 각오 없이 그냥 이제 남들이 그 빠떼야시 말 듣고 주식 사서 2천원에 사서 돈 많이 벌었다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성급하게 뛰어들으신 분들이 지금 이 손에 나서 속상해하고 이제 저를 탓하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이상 갖고 갈 생각 아니면 사지 말라고. 왜 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해놓고 잘못된 거를 나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남 탓이나 하고 있을 거면 주식 당장 때려치우고 예금하십시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